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아이의 신생아 시설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얼마나 귀엽고 자꾸 연약했었는지 잘못 만지면 아이가 다칠 것만 같아서 정말 매번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신생아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느낌은 2리터짜리 생수를 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작죠? 요새는 저출생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이 신생아를 볼 일은 잘 없어요. 아기도 엄마도 면역력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만 신생아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작은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너무 작고 소중한 아기는 집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조리원에서 집으로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없다면 아이의 안전과 부모님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해야 할 신생아 가정을 위한 자동차 용품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영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바로 바구니형 카시트인데요. 이제는 아이들을 차에 태울 때 카시트에 꼭 앉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탑승 시에는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만 6세니까 7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키가 145cm 미만 또는 만 12세까지는 카시트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략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령대를 아우르는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시트에는 신생아를 태울 수 있도록 이너 쿠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키가 50cm 정도 되는데요. 145cm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어났을 때 키의 2배가 되는 1m쯤에 도달하면 한 만 4세 정도까지 동일한 카시트를 착용한다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여러 액세서리로 아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신생아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카시트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시트가 바로 바구니형 카시트인데요. 바구니형 카시트는 일반적으로 신생아 때부터 첫 돌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생아의 목을 지지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신생아의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아기를 눕혀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앉혀서 태우기 때문에 척추를 지지해 주어서 척추가 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죠. 그리고 바구니형 카시트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바구니 채로 아기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은 차를 타면 잘 잡니다. 물론 저희 아기 때 같이 차만 타면 목이 터져라 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기들은 차의 진동과 백색 소음으로 인해서 잘 잔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차에서 예쁘게 자고 있는데 계속 차에서 재울 수도 없고 집에 데리고 올라가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바구니형 카시트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해체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싶겠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카시트에서 자는 아이를 잘 안아서 집에 올라갔는데 그 눕히는 순간 깬다는 거. 그냥 까꿍하고 깨는 게 아니라 으악 울어대면서 깬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구니형 카시트가 있다면 살살살 들고 올라와서 바닥에 살짝 놓으면 계속 잡니다. 깨지 않고 계속 재울 수 있어요. 바구니형 카시트, 이렇게 카시트와 간단한 바운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유모차에 호환되는 제품, 그러니까 바구니형 카시트를 유모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유모차와 호환이 되는 제품들은 제한적이고 살짝 가격대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방 안전 거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아니 몇 년 동안은 보호자 중 한 사람이 아이 옆 좌석에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와 단둘이 이동하는 경우라면 꼭 필요한 후방 안전 거울입니다. 어떤 카시트를 사용하든지 만 3세 이하, 특히 돌 이전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후방 장착, 즉 뒤보기 설치가 기본이에요. 뒤보기 장착은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을 등과 엉덩이 쪽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영유아의 목과 머리의 충격을 최소화시키죠. 카시트의 정방 장착보다 5배 안전하고요. 영유아 상해율을 90% 이상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시트를 설치하면 아이 옆좌석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아이가 잘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죠. 아이가 혹시 모유나 분유를 먹고 개워내진 않았나, 혹은 얘가 지금 편안한 상태로 잘 가고 있나, 초보 부모는 아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죠. 이때 뒷자리 헤드레스트에 간단하게 거울 하나만 달아주면 룸미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잘 앉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방 안전 거울은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게 라운드 처리된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도 있고요.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거울에 토끼, 강아지, 거북이, 공룡 등등 동물 모양인 것도 있고 눈이 깜빡깜빡 움직이는 것
것도 있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할지 아니면 보호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든 좋고요. 혹시 모르니 설치할 때는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카시트 모빌입니다. 이건 정말 100% 경험에 우러난 추천인데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가족들이 강원도로 휴가를 가는데 너희도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갈게요 했는데 아이가 강원도 가는 2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봐도 밥을 먹여봐도 휴게소에서 쉬어봐도 계속 우는 거죠. 이때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이 카시트 모빌을 샀는데요. 카시트 요 간단한 모빌 하나를 달아주니까 그거 보면서 간다고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차를 잘 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참. 근데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이 카시트 모빌이 좋은 점이 카시트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태우는 유모차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양 끝이 집게로 되어 있어서 돌돌돌돌 돌리면 카시트와 유모차에 딱 고정이 되고요. 관절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서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위치를 살짝살짝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노래도 나오고 만지면 바스락거리고요. 또 손잡이를 당기면 프로펠러가 돌아가거든요. 자, 물론 신생아는 조작을 못하겠지만 돌 무렵 18개월 2돌까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모차 선풍기입니다. 아이들은 기초 체온이 좀 높죠.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체온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아무 약이나 쓸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땀띠나 태열을 최대한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최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쓰면 좋겠지만 매번 상황이나 계절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유모차 선풍기를 하나 구비해 두고 헤드레스트나 카시트 발 쪽에 설치해주면 신생아한테 적합한 환경을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 선풍기는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카시트, 유모차, 침대, 식탁 등에 원하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집게를 최대한 벌리면 4cm가량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구의 상판이나 난간에 부착할 수 있고요. 또 집게로 한번 잡아주면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고정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카시트와 유모차에 태울 때는 이 유모차 선풍기를 많이 썼지만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뜨거운 이유식이나 음식을 식히는 용도로 정말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량 커튼인데요. 차량 커튼은 신생아가 있든 없든 아이와 함께 타든 어른만 타든 차량을 혼자 이용하든 가족들과 함께 타든 모든 차주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틴팅, 썬팅, 햇빛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면 강력한 햇빛도 확실하게 맞고 실내 온도 또한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카커튼은 외부의 햇빛을 피하고 싶을 때, 햇빛으로 인한 차량 내부의 변색을 막고 싶을 때,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캠핑이나 차박, 낚시 여행을 다니는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이 차량 커튼이 매우 유용합니다. 차에서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상황이 100% 생긴다는 거죠. 저희 아이는 1년 동안 모유 수유를 했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차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 카커튼이 없었더라면 아내가 정말 불편했을 거라고, 이게 정말 필수품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차에서 잘 자는 아이 얼굴에 햇빛을 막을 때도 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일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제품을 썼었는데요. 이게 열이나 추운 겨울에는 가끔 떨어져요. 접착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창문 테두리에 자석으로 붙이는 타입이라서 설치도 쉽고 떼는 것도 쉽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가정을 위한 자동차 용품 5가지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말씀해드린 제품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